수술실 예약뿐 아니라 내 장기가 이미 매칭 완료 상태다. 누군가 내 혈액을 몰래 채취했고 조직 검사까지 끝냈다. 병원 지하 냉동고에는 내 이름이 붙은 샘플이 보관되어 있다.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불법 장기 거래다. 달콤 예고실과 함께 충격의 진실을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일부 수술실뿐 아니라 냉동 샘플까지 준비됐다. 병원 지하 3층. 나는 지역 선배를 따라 냉동 보관실 앞에 섰다. 손에 땀이 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은호야, 준비됐어? 선배의 목소리는 떨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선배가 보안 카드를 대자 문이 열린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린다. 하얀 김이 피어오른다. 안으로 들어간다. 수십 개의 냉동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다. 각 캐비닛마다 라벨이 붙어 있다. 선배가 한 캐비닛 앞에 멈춘다. 손가락으로 라벨을 가리킨다. 은호야, 여기 봐. 나는 라벨을 본다. 그리고 숨이 멎는다. 지은호 생년월일 1995.03 15샘플 채취일 2024.11 28용도 간이식 조직 적합성 검사. 내 이름이다. 내 생년월일이다. 하지만 샘플 채취일은 내가 병원에 온 적도 없는 날이다. 이게 무슨... 선배가 캐비닛을 연다. 안에는 작은 튜브들이 들어있다. 빨간색 액체가 담긴 혈액 샘플, 투명한 용액에 담긴 조직 샘플. 모두 내 이름이 붙어 있다. 선배, 저 이거 한 적 없어요. 누가 제 피를 뽑았어요? 선배가 샘플 기록지를 확인한다. 체열 담당자는 김민지 간호사. 김민지?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선배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한다. 은호야, 이상해. 김민지 간호사는 이 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어. 그럼 가짜 이름이에요? 그런 것 같아. 나는 샘플들을 본다. 내 몸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선배, 이거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불법이야. 환자 동의 없는 조직 채취는 중대범죄야. 선배가 샘플들을 사진으로 찍는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 누구세요? 우리는 돌아본다. 경비원이 서 있다. 저희는... 선배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경비원이 무전기를 든다. 지하 3층 냉동실에 무단 침입자 발견. 즉시 지원 바랍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한다. 복도를 달린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온다. 계단을 올라가 1층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병원 밖으로 나와 선배의 차에 탄다. 차는 빠르게 출발한다. 선배, 이제 어떡해요? 선배가 핸들을 꽉 쥔다.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다. 저 샘플들은 누가 어떻게 채취한 걸까? 그리고 이미 조직 검사가 끝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 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신다. 얼굴이 창백하다. 은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가 손에 든 서류를 내민다. 병원에서 왔어. 수술 날짜가 확정됐대. 3일 후래. 나는 서류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간이식 수술 확정 통보서 수술일 2024.12 25 기증자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크리스마스. 그날이 내 수술 날이다. 엄마, 저 동의 안 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병원에서는 내가 서명했다고 하더라. 나는 서류 맨 아래를 본다. 서명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하지만 그 필체는 내 것이 아니다. 지역 선배가 서류를 받아 자세히 본다. 은호야, 이 서명 봐. 이응 받침이 내 필체와 달라. 선배 말이 맞다. 나는 이응을 쓸 때 동그랗게 쓰는데
이 서명은 각지게 써져 있다. 위조예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인다.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 하지만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누가 내 피를 뽑았을까? 누가 내 서명을 위조했을까? 그리고 3일 후 정말로 나를 수술실에 끌고 갈까?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변조된 목소리다. 지은호 씨 수술 거부하면 어머니 식당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정순이 씨 식당, 위생 문제로 폐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강호 씨 빚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다. 누구세요? 순순히 수술 받으세요. 그럼 모두 안전합니다. 전화가 끊긴다. 나는 침대에 앉아온다. 이제 협박까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어머니의 식당 앞에 보건소 직원들이 온다. 위생 점검입니다. 어머니는 당황한다. 어제 점검 받았는데요. 재점검입니다. 직원들이 식당 구석구석을 뒤진다. 그리고 냉장고 뒤에서 뭔가를 꺼낸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있네요. 그건 제가 버리려고 따로 둔 거예요.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영업 정지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나는 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다. 그날 오후 지강호에게도 전화가 온다. 채권자라는 사람이다. 지강호 씨, 빚 갚을 생각 있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수 없어요. 3일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강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본다. 누나, 어떡해? 나는 강호를 안는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녁, 지혁 선배가 온다. 은호야,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 내일 만나자. 하지만 나는 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3일 안에 해결할 수 없다. 나는 결심한다. 직접 고성의 이사장을 만나야 한다. 2부. CCTV가 삭제가 아니라 실시간 조작됐다. 다음 날 지역 선배와 나는 보안 전문가를 만난다. 선배의 대학 동기인 권혁수 씨다. CCTV 조작이라. 보자. 혁수 씨가 선배가 가져온 로그 파일을 분석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10분 후 혁수 씨의 얼굴이 굳는다. 이거 단순 조작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삭제나 덮어쓰기가 아니라 실시간 조작이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실시간 조작이요? 혁수 씨가 화면을 보여준다. 봐. CCTV 시스템에 중간자 공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바꿔치기해. 그게 가능해요? 전문가면 가능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군사용 수준이야. 선배와 나는 서로를 본다. 군사용? 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일반 해커는 이런 거 못 만들어. 이건 국가정보기관이나 대형 보안업체 수준이야. 나는 소름이 돋는다. 고성의 이사장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럼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코드를 보니까 외주 업체 같은데. 혁수 씨가 더 파고든다. 여기 주석에 회사 이름이 살짝 남아있네. 시큐리티 플러스. 선배가 검색한다. 시큐리티 플러스. AP그룹 계열사잖아. 나는 숨이 멎는다. AP그룹이요? 응. 박진석 회장 회사야. 그렇다면 이건 고성의 이사장만의 일이 아니다. AP그룹 전체가 연루되어 있다. 혁수 씨가 더 분석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은호 씨 동선을 추적하고 있어. 뭐라고요?
혁수 씨가 화면을 가리킨다. 봐. 은호 씨 휴대폰 GPS 정보가 여기 들어와 있어. 그리고 주요 장소 CCTV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내 휴대폰을 본다. 누군가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언제부터요? 로그를 보니까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 그때는 내가 고성의 이사장을 처음 만난 때다. 은호야, 내 휴대폰 해킹당한 거야. 선배가 내 휴대폰을 받아 확인한다. 여기 스파이웨어 설치되어 있어. 전화 내용, 문자, 위치 정보 전부 빼가고 있어. 나는 무너진다. 내 모든 대화가 감청당했다. 선배와의 대화도, 어머니와의 대화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계획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것 같아. 혁수 씨가 말한다. 휴대폰 바꿔야 해. 그리고 중요한 대화는 절대 휴대폰으로 하지 마. 우리는 즉시 휴대폰을 교체한다. 그리고 3번으로 다시 연락망을 구축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의 계획은 이미 노출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뒤를 계속 돌아본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 선배가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선배의 손도 떨리고 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낯선 차가 서 있다. 검은색 세단이다. 차 안에서 남자가 내린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다. 지은호 씨?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넨다. AP그룹 법무팀 이재훈.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이게 뭔데요?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지은호 씨가 병원 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한 건에 대한. 나는 서류를 받는다. 제가 언제 무단 침입했어요? 어제 지하냉동실에 들어가셨죠? 그건 명백한 무단 침입입니다. 지역 선배가 앞으로 나선다. 저희는 불법 조직 채취 증거를 확보하러 간 겁니다. 증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은호 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샘플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선배가 소리친다. 남자는 미소를 짓는다. 법정에서 증명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드립니다.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내민다. 명예훼손 예방 가처분입니다. 지은호 씨가 AP그룹과 고성의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는 서류를 찢어버린다. 나가세요. 남자는 웃는다.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찢어봤자 소용없어요. 남자가 차에 탄다. 차는 천천히 사라진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선배, 이제 어떡해요? 저희가 뭘 말해도 법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선배가 나를 일으킨다. 은호야, 포기하지 마. 우리에게는 아직 증거가 있어. 하지만 그 증거조차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꾼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꿈이다. 차가운 메스가 내 배를 가른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새벽 4시에 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2일 남았다. 수술까지 2일. 3부. 보호자 서명에 숨겨진 대리인 조항. 아침 조옥래 할머니가 나를 부르신다. 은호야, 할머니가 너 지켜줄게. 할머니가 서류를 꺼내신다. 이게 뭐예요? 보호자 변경 신청서야. 할머니가 내 법정 보호자가 될 거야. 나는 서류를 본다. 할머니의 서명이 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정순이 어머니의 얼굴이 어둡다. 어머님,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고성의 이사장도 같은 신청을 했을 텐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어. 오늘 법원 가서 긴급 심판 청구할 거야. 우리는 법원으로 간다.
변호사는 50대 여성, 박선영 변호사다. 조옥래 씨가 30년 동안 은호 씨를 사실상 키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다. 여기다 있어요. 은호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변호사가 사진들을 본다. 좋습니다. 이걸로 사실상 양육관계를 증명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법원 접수처에서 문제가 생긴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같은 건으로 다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요? 고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심리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는다. 1차 심리요? 언제요? 어제요. 우리한테 통지도 안 하고요. 고성애 씨 측에서 긴급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무너진다. 이미 고성애 이사장이 선수를 쳤다. 그럼 결과는요? 접수 담당자가 화면을 본다. 고성애 씨가 지은호 씨의 법정 보호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친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은호를 버린 사람이야. 어르신 진정하세요. 불복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가 묻는다. 얼마나 걸리죠? 최소 2주입니다. 2주. 수술은 내일 모레다. 우리는 법원을 나온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우신다. 은호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나는 할머니를 안는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순이 어머니도 운다.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우리는 모두 운다. 길거리에서 서로를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자 또 서류가 와 있다. 법정 보호자 지정 확정 통보서. 고성애 이사장이 내 법정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서류 뒤에 작은 글씨로 조항이 적혀 있다. 본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의료 행위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피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는다. 내 동의 없이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배. 지역 선배가 서류를 본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은호야,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조항이 아니야. 하지만 법원이 승인했잖아요. 선배가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박 변호사님, 이 조항 좀 보세요.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내주세요. 선배가 서류를 사진 찍어 보낸다. 잠시 후 변호사가 다시 전화한다. 이건 대리인 조항입니다. 보통 의식불명 환자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적용되는데 은호는 멀쩡한데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법원이 이걸 승인했는지. 우리는 또 벽에 부딪힌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간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인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나는 생각한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나를 지켜볼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돌아본다. 박영나가 서 있다. 언니. 영나의 목소리는 떨린다. 영나야. 영나가 벤치에 앉는다. 언니 미안해요. 왜? 엄마가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영나가 운다. 나는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를 거역하면 나도 버려질 것 같아요. 나는 영나를 안는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영나가 내 품에서 운다. 언니, 엄마가 오늘 밤 뭔가 하려고 해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오늘 밤 데려오라고. 나는 얼어붙는다. 데려온다고? 영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언니 도망가요. 지금 당장. 나는 영나를 본다.
영나야, 너는 어떡하고? 나는 괜찮아요. 언니가 안전하면 돼요. 영나가 일어난다.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나는 뛰기 시작한다. 집으로. 선배에게 전화한다. 선배, 오늘 밤 저 데려가려고 해요. 선배의 목소리가 급해진다. 지금 어디야? 집 가는 길이에요. 집 가지 마. 다른 데로 가. 나는 발걸음을 멈춘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나는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 검은색 밴이다. 차가 내 옆에 멈춘다. 문이 열린다. 두 남자가 내린다. 지은호 씨, 같이 갑시다. 싫어요. 나는 뛴다. 하지만 남자들이 더 빠르다. 한 남자가 내 팔을 잡는다. 나요. 나요. 나는 비명을 지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본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는다. 남자들이 나를 밴으로 끌고 간다. 바로 그때 다른 차가 급정거한다. 지역 선배가 뛰어내린다. 은호야. 선배가 남자들에게 달려든다. 주먹이 날아간다. 한 남자가 쓰러진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선배를 붙잡는다. 더 많은 남자들이 밴에서 내린다. 선배는 싸우지만 숫자가 너무 많다. 나는 비명을 지른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남자들이 당황한다. 그리고 밴에 탄다. 밴은 빠르게 사라진다. 경찰차가 도착한다. 경찰관이 내린다. 무슨 일입니까? 선배가 설명한다. 납치 미수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경찰관이 기록한다. 차량 번호 확인했습니까? 선배가 고개를 젓는다. 너무 급해서. 경찰관이 주변 CCTV를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CCTV는 이미 조작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진술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목격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새벽 2시, 우리는 경찰서를 나온다. 선배가 나를 안는다. 은호야, 괜찮아? 나는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선배,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우리 모두 안다. 내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레면 수술이다. 사부. 폭로하면 은호 친부가 살인범으로 몰린다.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한다. 언론 폭로다. 지역 선배는 기자를 만난다. MBC 탐사보도팀 김민석 기자다. 이게 증거입니까? 기자가 우리가 모은 자료를 본다. 냉동실 샘플 사진, CCTV 조작 로그, 위조된 서명, 스파이웨어 증거. 네, 전부 확인된 증거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충격적이네요.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날 텐데. 언제 보도 가능합니까? 내일 저녁 뉴스데스크에 올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수술 당일이다. 더 빨리는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팩트체크하고 법률 검토받아야 해서. 우리는 기다리기로 한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기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죄송합니다. 보도 취소됐습니다. 왜요? 위에서 스톱 걸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기자가 망설인다. AP그룹이 우리 방송국 대주주거든요. 전화가 끊긴다. 나는 무너진다. 언론마저 막혔다. 선배가 다른 언론사에 연락한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다. 죄송합니다. 법적 문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모두 거절이다. 우리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한다. SNS다. 선배가 내 이야기를 글로 쓴다. 그리고 SNS에 올린다.
하지만 1시간 후 글이 삭제된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우리는 다시 올린다. 또 삭제된다. 다른 계정으로 올린다. 또 삭제된다. 선배, 이거 사람이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 같아요. 선배가 확인한다. 맞아.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돼. 나는 주저앉는다. 모든 길이 막혔다. 바로 그때 선배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낯선 남자 목소리다. 이지혁 씨, 폭로 그만두세요. 누구세요? 폭로하면 지은호 씨 친부가 살인범으로 몰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박진석 회장의 첫 번째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선배의 얼굴이 굳는다. 사고사 아니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진석 회장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성희 이사장이 덮어줬죠. 나는 숨이 멎는다. 거짓말이죠? 남자가 웃는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기록, 부검 결과, 목격자 진술. 폭로하시면 우리도 폭로합니다. 박진석 회장이 살인범이라고. 전화가 끊긴다. 우리는 서로를 본다. 선배, 이거 진짜일까요? 선배가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선배가 30년 전 기록을 찾는다. 신문 기사가 나온다. AP그룹 회장 부인 교통사고로 사망. 박진석 회장 비통 속에 장례 치러. 표면적으로는 사고다. 하지만 선배가 더 파고든다. 병원 기록을 해킹해서 확인한다. 부검 결과에 이상한 점이 있다. 외상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 단 경추 부위 골절 양상이 사고보다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경추 골절. 목뼈가 부러진 것이다. 그리고 외력이라는 단어. 은호야 이거. 선배가 나를 본다. 살인일 수도 있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박진석 회장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폭로하면 회장님이 살인범으로 몰린다면, 나는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날, 팔찌, 분홍색. 회장님이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나는 혼란스럽다. 선배, 저희 어떡해요? 선배가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해. 설령 그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하지만 나는 망설인다. 진실을 밝히면 나는 구해질 수 있다. 하지만 회장님은 파멸한다. 그리고 회장님은 내 친아버지다. 나는 결정할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꾼다. 회장님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꿈이다. 은호야 미안하다. 회장님이 내게 말한다. 너를 지키려다 이렇게 됐구나. 나는 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내일이다. 내일이 수술날이다. 오부. 로그 최종 승인자는 박진석이었다. 새벽 5시 권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온다. 지혁아 큰일 났어. 왜? CCTV 로그 최종 분석 끝났는데. 최종 승인자 찾았어. 누군데? 혁수 씨가 망설인다. 박진석이야. 선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암호화 풀었더니 최종 승인 코드가 박진석 회장 개인 인증서야. 나는 전화를 빼앗는다. 혁수 씨 확실해요? 100% 확실해. 이건 위조가 불가능한 개인 인증서야. 나는 주저앉는다. 회장님이 CCTV 조작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왜 나를 해치는 일에 회장님이 동의했을까? 선배가 내게서 전화를 받는다.
혁수야, 승인 날짜가 언제야? 3개월 전이야. 정확히는 9월 15일. 9월 15일. 그날은 내가 고성의 이사장을 처음 만난 날이다. 그날 다른 승인권도 있어? 있어. 병원 시스템 접근 권한, 의료기록 열람 권한, 샘플 채취 승인. 모든 게 그날 승인됐다. 박진석 회장의 개인 인증서로. 선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배가 나를 본다. 은호야, 회장님도 이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했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잘못됐어요. 나는 소리친다. 선배가 나를 안는다. 은호야, 진정해. 우리가 확인해보자. 우리는 박진석 회장을 만나러 간다. 병원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신다. 회장님. 회장님이 눈을 뜬다. 은호야. 나는 회장님께 다가간다. 회장님,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CCTV 조작 회장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는다. 누가 그런 소리를. 개인 인증서 기록이 나왔어요. 회장님 인증서로 승인됐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는다. 은호야, 그건. 왜요? 왜 저를 해치는 일에 동의하셨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흘린다. 은호야,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무슨 선택이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연다. 오래된 사진을 꺼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다. 이게 누구예요? 너의 친어머니야. 그리고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야. 나는 사진을 본다. 여자는 아름답다. 그리고 슬퍼 보인다. 친어머니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분이 너를 낳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 어떻게요? 회장님이 입술을 깨문다. 고성애 때문이야. 나는 숨이 멎는다. 고성의 이사장이 죽였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직접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그분을 몰아붙였어.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고 결국 회장님이 온다.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어.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옥상에서 떨어졌어. 나는 사진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그럼 자살이요?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냈어. 하지만 나는 알아. 고성이가 몰아붙인 거야. 그럼 왜 고성의 이사장과 결혼하셨어요? 회장님이 나를 본다. 협박당했어. 협박이요? 고성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첫 번째 아내를 학대했다는 거짓 증거를. 그리고 말했어. 결혼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거짓 증거잖아요. 거짓이어도 상관없어. 언론에 나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회사도 망하고. 회장님이 계속 말한다. 그래서 결혼했어. 그리고 너를 숨겼어. 고성이가 너까지 해칠까봐. 그런데 왜 CCTV 조작을 승인하셨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인다. 고성이가 또 협박했어. 우진이가 죽는다고. 우진이를 살리려면 내 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나는 두 아이를 다 살리고 싶었어. 우진이도 너도. 회장님이 온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겉으로는 고성의 계획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너를 지킬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패하셨잖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하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야. 나는 회장님을 본다. 회장님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 회장님, 이제 어떡하죠? 회장님이 나를 본다. 은호야, 도망가라. 오늘 밤 이 나라를 떠나라. 어디로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고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는다. 도망가면 끝이 없어요.
평생 숨어 살아야 해요. 그래도 살아는 있잖니.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는 싸울 거예요. 끝까지. 회장님이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위험해. 괜찮아요. 저한테는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선배를 본다. 선배가 내 손을 잡는다. 우리는 병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고성의 이사장을 마주친다. 이사장이 미소를 짓는다. 은호 씨, 오늘 밤 푹 쉬세요. 내일 큰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사장을 본다. 저는 수술 안 받아요. 이사장의 미소가 사라진다. 뭐라고요? 저는 수술 안 받는다고요. 법적으로 막든 물리적으로 막든 절대 수술실에 안 들어가요. 이사장이 다가온다. 은호 씨, 정신 차리세요. 오빠가 죽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살릴 수 있어. 제 몸은 제 거예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 이기적인 거사. 이사장이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한다. 하지만 선배가 막는다.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이사장이 선배를 밀친다. 비켜. 이건 가족 문제야. 은호는 이사장님 가족이 아닙니다. 뭐? 선배가 서류를 꺼낸다. 법원 판결문입니다. 보호자 지정이 무효로 됐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빼앗아 본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이게 무슨... 조옥래 씨의 항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긴급 재심 결과 이사장님의 보호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찢는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선배가 미소를 짓는다. 원본은 법원에 있습니다. 찢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사장이 주저앉는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는 이사장을 지나쳐간다. 복도 끝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은호야. 나는 할머니께 달려간다. 할머니. 할머니가 나를 안는다. 은호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켰어. 나는 할머니 품에서 운다. 드디어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수술은 내일이다. 6부. 고성희의 최후 수단 우진 자살쇼. 그날 밤 긴급 뉴스가 터진다. AP그룹 회장 아들 한우진 자살 시도. 나는 TV를 본다. 병원 앞에 구급차가 서 있다. 기자들이 몰려 있다. 한우진 씨가 오늘 오후 6시경 병실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린다. 우진이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은호 누나. 우진이의 목소리다. 약하고 떨린다. 우진아, 괜찮아? 누나,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전화가 끊긴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중환자실 앞에는 고성희 이사장이 서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자들이 이사장을 둘러싼다. 이사장님, 아드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사장이 운다. 우진이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간이식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왜 간이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사장이 나를 가리킨다. 저분이 우진이 누나인 지은호 씨가 거부했어요. 카메라가 나를 향한다. 기자들이 달려온다. 지은호 씨, 왜 동생 수술을 거부했습니까? 친동생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플래시가 터진다. 마이크가 내 얼굴에 들이댄다. 지역 선배가 나를 감싼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우리는 차에 탄다. 기자들이 차를 둘러싼다. 선배가 겨우 차를 빼낸다.
은호야, 괜찮아? 나는 떨린다. 선배, 우진이가 정말 자살을 시도한 걸까요? 선배가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무슨 뜻이에요? 보호자 지정이 무효화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졌어.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져. 나도 의심스럽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다. 지은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동생이 죽어도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간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다. 할머니, 어머니, 지강호. 모두 TV를 보고 있다. 뉴스에서는 계속 우진이 이야기가 나온다. 한우진 씨는 어릴 때부터 간 질환을 알아왔으며 유일한 희망은 친누나의 간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누나 지은호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한우진 씨는 절망에 빠졌고 어머니가 TV를 끈다. 은호야, 괜찮니?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온라인에는 이미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지은호 진짜 이기적이네. 친동생 죽게 내버려 두는 인간. 저런 게 사람이야? 나는 휴대폰을 던진다. 강호가 다가온다. 누나,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 다들 나를 살인자 취급하는데. 강호가 내 어깨를 두드린다. 누나는 잘못한 거 없어. 누나 몸은 누나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된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다. 한우진 씨가 병상에서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우진이가 나온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 누나. 은호 누나. 우진이의 목소리는 약하다. 누나, 나는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나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우진이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진이가 카메라를 본다. 누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영상이 끝난다. 거실이 조용해진다. 어머니가 운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운다. 우진이는 내 동생이다. 피를 나눈 동생이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할 수 없다. 선배가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이건 연출이야. 하지만 우진이는 진심일 수 있어. 하지만 고성의 이사장이 이용하는 거야. 나는 안다. 선배 말이 맞다. 하지만 우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날 밤 우리 집 앞에 시위대가 모인다. 지은호는 동생을 살려라. 이기적인 살인자. 간 내놔. 촛불이 켜진다. 피켓이 들린다. 나는 커튼을 친다. 하지만 소리는 들린다. 밤새도록. 7부. 살아있는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의 저주. 다음 날 새벽 박진석 회장에게서 연락이 온다. 은호야, 나 좀 봐라. 나는 병원으로 간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계신다. 은호야, 앉아라. 나는 의자에 앉는다. 회장님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회장님. 아니야, 나 아직 안 죽어. 하지만 이걸 내가 봐야 해. 회장님이 봉투를 내민다. 나는 봉투를 연다. 살아있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첫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재산 분할 후계자 지정. 하지만 10페이지로 가자 이상한 문장이 나온다. 본 유언장의 효력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발효된다. 특정 조건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11페이지를 봐라. 나는 11페이지를 넘긴다. 조건 1 한우진의 간이식 수술 완료. 조건 2 지은호의 기증동의서 확보. 조건 3 박진석의 사망 또는 의식 불명. 나는 숨이 멎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거나 의식을 잃고 우진이가 수술을 받으면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야. 그럼 유언장 내용은요? 회장님이 12페이지를 가리킨다. 조건 충족 시 지은호는 박가의 법적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한우진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단 지은호는 박가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며 평생 박가의 관리하에 둔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는다. 이게 무슨... 회장님이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고성희가 만들었어. 하지만 회장님 서명이 있잖아요. 협박당했어. 서명 안 하면 우진이를 죽인다고 했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이 유언장은 무효잖아요. 법적으로는 유효야. 내가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니까. 하지만 회장님이 13페이지를 넘긴다. 더 심각한 건 여기야. 13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다. 지은호가 박가의 보호 대상이 된 후 박가는 지은호의 의료행위, 거주지, 직업, 결혼, 출산에 대한 정권을 가진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는다. 이건 노예계약이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고성희가 너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거야.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회장님이 14페이지를 넘긴다. 이유가 여기 있어. 14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조항이 적혀 있다. 보호대상 지은호는 향후 박가의 필요에 따라 추가 장기 기증 의무를 진다. 나는 얼어붙는다. 추가 장기 기증? 간만이 아니야. 신장, 골수 뭐든지 필요하면 내 몸에서 가져갈 수 있어. 나는 서류를 집어던진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회장님이 나를 안는다. 미안하다. 내가 막지 못해서. 회장님, 이 유언장 파기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젓는다. 법적으로는 어려워. 이미 공증을 받았어. 그럼 어떡해요? 회장님이 나를 본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돼. 조건이요? 우진이 수술을 막거나 내 동의서를 주지 않거나 내가 죽지 않으면 돼. 하지만 우진이는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은 내 동의서를 위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회장님이 살아계셔야 해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는다. 나도 그러고 싶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린다. 고성의 이사장이 들어온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장이 서류를 본다. 유언장을 보여주셨네요. 이사장이 미소를 짓는다. 은호 씨, 이제 아시겠어요? 거부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요. 나는 이사장을 본다. 이사장님은 정말 악마예요. 이사장이 웃는다. 악마? 아니에요. 나는 그냥 현실주의자예요. 이사장이 다가온다. 은호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순순히 동의하세요. 그럼 유언장은 없던 일로 하겠어요. 거짓말이죠. 진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우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나는 이사장을 본다. 정말일까?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밤 12시까지. 그때까지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만약 안 하면요? 이사장의 미소가 사라진다. 그럼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만들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사장이 박진석 회장을 본다. 회장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죠. 나는 소름이 돋는다. 설마. 선택은 은호 씨 몫이에요. 이사장이 나간다. 나는 회장님을 본다. 회장님의 얼굴은 창백하다. 회장님 도망가세요. 어디로? 어디든요. 이사장한테서 멀리.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젓는다. 나는 늙었어. 도망갈 힘도 없어. 그럼. 회장님이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너라도 살아라. 나는 운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8부.
공동 서명자 마이너스 조옥래의 30년 전 거래.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다시 본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다. 박진석 회장의 서명. 그리고 그 옆에 공동 서명자란. 나는 그 이름을 본다. 얼어붙는다. 조옥래. 할머니다. 할머니가 공동 서명자였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거실로 뛰어간다. 할머니가 앉아 계신다. 할머니. 할머니가 나를 본다. 은호야, 왜 그래? 나는 유언장을 내민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서류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은호야. 할머니가 공동 서명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서류를 내려놓는다. 앉아라. 나는 앉는다. 할머니가 깊게 숨을 쉰다. 은호야, 할머니가 30년 전에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할머니가 눈을 감는다. 그날 박진석 회장이 너를 데리고 왔을 때 할머니는 조건을 받았어. 조건이요? 돈이야. 너를 키우는 대가로 매달 돈을 받았어. 나는 숨이 멎는다. 할머니가 저를 돈 받고 키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회장이 계속 돈을 줬어. 그리고 할머니는 받았어. 왜요? 가난했어. 너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 할머니가 운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이 서류를 가져왔어. 유언장이라고. 서명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그래서 서명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바보였어. 서류도 제대로 안 읽고 서명했어. 나는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 할머니, 그 서류가 뭔지 아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나중에 알았어. 내가 서명한 건 너를 바가에 넘긴다는 계약이었어. 나는 무너진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팔린 거예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는다.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돈 받았잖아요. 할머니가 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친다. 할머니도 저를 배신한 거예요. 은호야. 나는 방으로 뛰어간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고성의 이사장, 박진석 회장, 그리고 조옥래 할머니.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이. 밤 11시 휴대폰이 울린다. 고성이 이사장이다. 은호 씨, 1시간 남았어요. 서명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은 겁으로 알겠어요. 전화가 끊긴다. 나는 시계를 본다. 11시 5분. 55분 남았다. 11시 30분,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 박진석 회장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조건 3이 충족됐다. 박진석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이제 조건 1과 2만 충족되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한다. 11시 50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호야, 나야. 지혁이야. 나는 문을 연다. 선배가 들어온다. 은호야,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젓는다. 선배, 이제 끝이에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선배가 내 손을 잡는다.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요? 어디든. 이 나라 밖으로. 나는 선배를 본다. 선배, 도망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도 살 수는 있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선배가 나를 안는다. 은호야, 나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나는 선배 품에서 온다. 11시 55분. 5분 남았다. 나는 결심한다. 선배, 병원 가요. 왜? 회장님 보러요.
우리는 병원으로 간다. 중환자실에 도착한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신다. 의식이 없다. 회장님. 나는 회장님 손을 잡는다. 차갑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이 없다. 12시.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고성의 이사장이 들어온다. 은호 씨, 시간 끝났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내민다. 이제 유 원장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서류를 받는다. 유 원장 효력 발생 통보서. 바로 그때 회장님이 눈을 뜬다. 안 돼. 회장님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또렷하다. 회장님. 이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당신. 어떻게?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한다. 은호. 도망가. 하지만 이사장이 버튼을 누른다. 간호사들이 들어온다. 회장님을 진정시켜요. 하지만 이사장님. 빨리. 간호사들이 망설인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어온다. 고성애 씨 체포합니다. 이사장이 뒤로 물러난다. 무슨 소리예요? 경찰이 수갑을 꺼낸다. 사문서 위조, 강요, 감금, 상해,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이사장이 비명을 지른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경찰이 서류를 내민다. 박진석 회장님의 진술서와 녹음 파일입니다. 회장님이 미소를 짓는다. 고성이. 당신은. 끝이요. 이사장은 끌려간다. 안 돼. 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중환자실이 조용해진다. 나는 회장님을 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회장님이 내 손을 잡는다. 은호야. 미안하다. 늦었지만 너를 지켰어. 나는 운다. 회장님 고마워요. 회장님이 눈을 감는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회장님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회장님, 회장님. 의료진이 달려온다. 심정지, 제세동기. 나는 복도로 밀려난다. 선배가 나를 안는다. 은호야, 괜찮아. 회장님은 강한 분이야. 하지만 나는 안다. 회장님은 마지막 힘을 다 쓰셨다. 나를 지키기 위해. 30분 후 의사가 나온다. 유가족분 계십니까? 나는 앞으로 나간다. 딸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무너진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조용하다. 하얀 국화가 가득하다. 영정 사진 속 박진석 회장님은 미소를 짓고 계신다. 나는 영정 앞에 선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고개를 숙여 절한다. 뒤에서 사람들이 조문을 온다. 박성재, 박영나. 영나가 나를 안는다. 언니 미안해요. 괜찮아. 성재도 다가온다. 은호 누나, 앞으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순이 어머니가 오신다. 은호야. 나는 어머니를 안는다. 엄마.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도 오신다. 은호야. 나는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는 울고 계신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 미안해요.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인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운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병원으로 간다. 우진이를 보러. 우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누나. 우진이가 나를 본다. 우진아. 나는 우진이 손을 잡는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진이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누나.
누나는 나를 지켜줬어. 뭐? 엄마한테서. 엄마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 알았어. 누나가 막아준 거야. 우진이가 운다. 누나, 고마워. 나는 우진이를 안는다. 우진아,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본다. 햇살이 따뜻하다. 지역 선배가 옆에 선다. 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미소를 짓는다. 살 거예요. 제대로. 선배가 내 손을 잡는다. 같이 살자. 나는 선배를 본다. 네. 우리는 걷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고성이는 체포됐지만 아직 재판이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형량을 받을까요? 그리고 은호와 우진 남매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조옥래 할머니의 30년 전 계약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달콤 예고실이었습니다.